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138번째. 오늘은 폭력 남편을 만나 고생하다가 결국 이혼한 여자분 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풀이는 제게 상담하셨던 분 사연입니다. 그럼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여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 딸 사주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귀하게 키운 딸인데 못된 놈을 만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이가 손찌검에 가진 구박을 하고 있어서 딸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자식을 낳으면 좀 나아진다는 말을 들어 아이를 가진 뒤에는 조금 나아진 듯한데 앞으로 괜찮을지 걱정이 돼서 상담을 왔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따님 사주를 보고 집중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사모님, 따님 사주가 전형적인 악부, 즉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만나는 사주입니다. 그러니 남편 덕이 많이 떨어지는 사주입니다. 따님 사주에 자식이 남편의 힘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주는 형상이니 아이를 가지면 나아진단 말이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운기에서 사주의 강에 흉한 운이 또 남편의 흉표갑을 더 부추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18년 무술년이 그러한 운기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이입니다. 그 뒤에 그분이 상담을 또 오셨는데 결국 2018년에 사이에 폭력성이 더해져서 결국 따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분 따님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 힘들게 살아가는 사주가 되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기사년, 무진월, 이민일, 계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김해년생이시면 1989년생이시죠. 2020년 올해 32살이 되시는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 어머니가 오래전에 와서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곱게 키운 딸을 시집 보냈더니 아주 남편이 구박을 하고 폭력까지 휘둘리는 아주 못된 남편을 만나서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런 운명을 타고났는지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 알아볼까요? 자, 일간의 4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임수 큰 물로 태어났네요. 큰 물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물이나 물을 생겨주는 쇠가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간의 개수 작은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진토 지형 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물을 생겨주는 인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전혀 없네요. 그죠? 연지, 사화 지장 간에 경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4편이라고는 나와 있는 것은 개수 하나뿐이죠. 나머지는 지장 간에 들어있고 이렇게 되면 4편의 세력이 너무 약하니까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사주가 됐죠. 상대편의 세력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식상, 내가 생겨주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나를 극하니까 내가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은 뭔가요? 물이 생겨주는 오행이니까 나무가 되겠고, 재성은 불, 그리고 관성은 흙이 되겠습니다. 자, 식상인 나무를 먼저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에 임목 큰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시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 지장 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지에 사와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임목 지장 간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월간 월지에 무토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사환의 무토, 일지 인목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인목, 묘목,
큰 나무,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사와 큰 불, 그 다음에 기토, 무토, 진토, 작은 흙, 큰 흙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상대편의 세력이 상당하고 내 편이라고는 고작 개수, 조그만 물뿐이다 보니까 사주가 매우 약해진 신약한 사주가 됐네요. 그죠? 신약한 사주가 됐고, 이 사주의 가장 큰 병이 뭔가요? 바로 흙 때문에 물이 거의 말라가고 있죠. 물론 나무들도 물을 많이 빨아가고 있지만 가장 화생토를 받은 큰 불에 생을 받은 흙이 이 물을 막고 있어서 거의 썩어가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흙이 가장 큰 병이 되겠습니다. 사주에 화생토까지 받고 있으니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가 신약하니까 용신은 뭘까요? 할 수 없이 시간에 있는 개수로 삼고 있지만 용신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묘목에게 힘 뺏기니까 본인 살기도 안타까운 그런 용시다 보니까 용신의 힘이 약해서 인생 굴곡이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희신은 뭘까요? 희신은 운에서 오면은 쇠가 좋겠죠. 쇠도 큰 쇠, 경금이나 신금이 오면 좋겠습니다. 왜? 사주에 기토, 무토, 진토 이게 병이죠. 그 큰 흙과 작은 흙이 있어서 큰 쇠가 오게 되면은 이 많은 흙들이 큰 쇠를 보면 토생금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사주에 있는 병에 힘을 빼고 그 다음에 금생수로 이어지는 바로 통관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희신이 경금, 신금, 큰 쇠가 되겠습니다. 작은 쇠가 와봐야 이 많은 흙을 설을 못하고 이 큰 물을 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큰 쇠가 와야 좋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물 와봐야 흙하고 전쟁 아니면 나무를 생겨버리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물기운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쇠기운만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가 됐네요. 자, 이 사주의 병이 뭐라고 그랬죠? 흙이라고 그랬죠? 흙은 이분에게 뭔가요? 바로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은 바로 여자분이시니까 이성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가요? 이성 배우자인 흙이 사주의 병이라고 그랬죠. 물인 나를 갖다가 막아가지고 거의 썩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되겠다는 얘기죠. 고갈시켜버리려는 나를 죽이려는 형상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아주 왼수 같은 남자, 그러니 악부,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네요. 관살로 변해버렸죠 이게. 그러니 그렇게 폭력적인 남편을 만날 수 있는 운명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기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운에서 이성 배우자의 불리한 운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이런 악부를 만나게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관살 혼잡이죠. 요런 기운까지. 그래서 악부를 만난 사주가 됐습니다. 자, 어디서 들으니까 자식을 낳으면 그나마 좀 나아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리가 있죠. 자식이 뭔가요? 이 사주에서는 식상이니까 바로 인목, 묘목이 되겠습니다. 나무는 흙을 극한 오행이죠. 이 인목, 묘목이 있지만 묘목보다 인목 큰 나무가 이 큰 흙을 많이 견제를 해주는 형상이죠. 사주형국에서. 그러니 자식이 남편의 힘을 많이 흉포갑을 제어해주는 그런 형상이니까 자식을 낳으면은 이러한 흉포와 힘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니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식을 낳으면 남편의 흉포와 힘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아이들 낳았는데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사주 형국대로 그랬는데 이분이 그 사주의 흙기운이 상당히 흉한 거는 사실이에요. 견제는 해주고 있지만 그래서 요런 사주들은 운에서 재성이 온다든가 재성이 뭐죠? 불이죠. 불이 와서 화생토를 해준다든가 관성이 또 와가지고 흙이 더 오게 되면은 사주를 갖다가 더 힘들게 한 번 더 나를 제어해주는 나무를 갖다가 토다 목절로 사라지게 해버리고 또 재성이 불이 들어오면 나무가 불을 생하면서 불이 또 흙을 생해버리는 꼴이 돼가지고 나무의 힘도 상당히 사라지고 오히려 관성의 힘이 강해지니까 남자의 흉포감이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운기가 2018년 무술년이었다는 얘기죠. 큰 흙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관성이. 그러게 되면 토다목절로 이 인목이 흙을 견제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 흙이 들어오면서 이 인목의 힘도 너무 떨어져서 역부족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무술년에 큰 흙이 무대기로 들어오면서 관성의 힘이 커지니까 나무도 힘을 못 쓰고 사라져 가지고 결국은
흉포감이 다시 나타나면서 이혼을 했던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은 본인이 관이 이렇게 중중한 사주들은 본인의 운명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고 참고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운기에서 재성운, 즉 관을 생겨준 운이나 관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이 운에서 다툼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부분이 안 좋아져서 결국은 이별수로 이어지는 운기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의 사주의 키포인트는 이 관성이 이렇게 관살로 변했을 때는 사주가 이렇게 악부,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사주가 이렇게 약해지면 그거를 꼭 참고하고 운에서 재성이나 관을 생겨주는 재성운이나 관성운이 왔을 때는 더더욱 이러한 흉포감이 가해져서 결국 이별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나무가 어느 정도 관성을 견제해 줄까 자식을 낳으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통변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운기에서 와버리면 이것도 역부족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에서 보면 임묘진 방합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임묘진 나무로 방합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방합의 힘이 약합니다. 수생목을 받은 나무의 힘이 커지지만 이 진토는 사주에 흑기운이 많기 때문에 나무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력들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나무로 화하지 않기 때문에 임묘진 방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세력이 많게 되면은 합을 청해도 합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 진토가 무토, 기토, 그 다음에 사화의 화생토까지 받아서 흑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방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